윤석열 당선이 내일 아주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부터 많은 언론들이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언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까 관심이었는데 며칠 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진용 기자님? 네, 엿새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두 사람이 언제 가장 최근에 만났을지를 체크해 보면은요. 지난 2020년 6월입니다.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찾았을 때 21개월만 전, 그리고선 이제 이번에 엿새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건데요. 역대 대통령들과 그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만남을 보면은요. 보통 네. 열흘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네네.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은요. 16대 대선 나흘 뒤에 노무현 당선인과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가졌고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요. 대선 나흘에 만인 12월 28일 이명박 당시 당선인과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나흘에 만에 박근혜 당시 대선인과 만났는데 이번에는 엿새 만에 만난 거기 때문에 약 3일 정도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열흘을 다 안 넘겼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내일 회동에서 제일 관심사는 유인경 평론가님 어떤 얘기들을 지금 배석자 없이 독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나눌까 관심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국정 인수인계 문제가 이제 되겠죠. 누가 이사를 가더라도 전 주인과 새 주인이 조율할 게 많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주제가 나오겠지만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또 이제 들려나온 소문에 따르면 아무래도 윤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예상되는 거긴 하지만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이제 건의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재계에서도 내일 오찬에 테이블에서 어떤 화제가 오고 어떤 결론을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회동에서의 결과가 또 하루 종일 뉴스를 장식할 가능성이 지금 부쩍 커졌어요. 그런데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해 성탄절 특사 때, 특별사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됐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명박 대통령 안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래서 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윤석열 당선인이 굳이 따져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MB와는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같은데 왜 이렇게 특별사면 건의에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수사를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뇌물 혐의,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상당히 국민들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죄죠. 뇌물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어쨌든 그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결국 이제 그 최종적으로 감옥에 수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두 번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수사를 해서 또 재판에 넘겼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여러 가지 악연들이 있어서 이런 주장이 왜 나왔을까 생각하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을 결집을 시켜야 돼요. 지금 현재 대선의 결과를 보면 아주 박빙으로 승리를 했고 결국에 이제 지지층을 좀 더 확보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좀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 특히 또 현재 그 본인의 선대위라든지 윤석열 당선인의 그 측근에서 도와주는 분들 김은혜 대변인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정치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MB계 사람들이.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도 고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을 좀 결집을 시켜서 본인이 국정 운영하는데 동력을 좀 얻고 싶은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제가 만약 문재인 이제 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시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돼요. 사면권은 본인이 갖는 거잖아요.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적인 동의나 여론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에 취임하고 나서 사면권을 발휘하려고 했을 때 만약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양측으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본인 입장에서는 취임하고 나서 국정 동력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인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좀 더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 또 국론이 분열돼서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을 때 본인의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단독 회동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 같다. 그리고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분명히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 반드시 그것도 100%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그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장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거는 또 다른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갈라치기 할 때 제가 언론 인터뷰에 뭐라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한번 두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요.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가 세상 일을 얘기할 때 100%란 없어.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보십시오. 100% 사면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연계할 거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은 윤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국민통합입니다.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통합위원회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을 통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은 당선인이 되고 나서 절대 정치 보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에 대한 이제 필요성은 계속해서 당선인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만 그러니까 사면을 하기에는 또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같이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를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저런 것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상당히 격앙되게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100%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가히 좋은 기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건의가 오면 고민할 문제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성동 의원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자, 민감한 문제면서도 관심이 가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MB 사면을 주장하다가 특별 사면을 주장하다가 곤혹을 치른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신데 장기간 또 고령이시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이미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했더니 엄청나게 지금 문자 폭탄이 저한테 쏟아지고 욕바가지하고 막 그러는데요. 네. 정말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김우영 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상습적인 배신자다. 참 듣기 힘든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웃어버려야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러나 말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나름 당에 대해서 또 이런 올바른 길로 가는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말했더니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 더 큰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뭐 문자 폭탄 그것도 뭐 개인이 보내시는 거니까 그게 뭐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이제 표현의 방식은 그 뭐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험한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표현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민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나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이제 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상민 의원도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거고 그 입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건 뭐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는 부분들이 저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 것은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의 방식이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또 관리했던 인물로서 또 여러 가지 뭐 쓴소리도 많이 했고요. 당내에서.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난해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해야 된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 건의할 생각이다. 라고 했다가 최단비 변호사님 참 공교롭게도 그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급전직하했어요. 그러면 결과론이지만 물론 지금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왜 이런 시점의 문제지 결국은 갈 문제를 왜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 받고 온갖 비난 다 받단 말이에요, 당시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주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경선에서 후보가 정해지기 전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라든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같은 경우를 언급하는 것이 지지율의 결집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굉장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지지율의 하락에서 못 벗어난 부분도 사실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윤석열 후보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이제 다시 지지율을 결집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 통합에 대한 차원을 할 것인가. 지금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이 많은 지지자들이 그것을 반대를 했을지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이 됐고, 그러면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하면서 이런 뭐 통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통합을 하고 다시 이제 민주당 쪽에서의 지지율을 다 회복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또 다른 상황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이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성탄 특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수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단순한 수순 말고 또 앞서 권성동 의원이 뭔가 100% 확신한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묶으려는 그런 특사 말고 지금 시점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불과 지금 2달도 채 안 남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게 어느 쪽 진영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글쎄요, 제가 너무 정치공학적인 질문을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도 여야가 지금 청와대나 윤석열 당선 측에서는 분명히 셈법에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그 맥락에서 연장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사람이에요. 그걸 본인이 다시 그 사면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수사에 넘겼고 지금 왜 사면하냐 이런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만약에 좀 권성동 의원의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함께 사면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하. 그걸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임기 말에 이제 네. 뭐 2달 남았잖아요. 2달 남은 기간에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아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그 두 사람을 함께 사면하면서 그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국민들이 볼 때 그걸 과연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거냐 이 문제예요. 아니 본인의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대통령의 사면권을 갖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나 여론이 뒷받침돼야 돼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분을 함께 사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길 바랄 거예요. 그게 아하. 본인한테는 훨씬 국정 동력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취임하고 국정 운영해 가는데 부담 하나를 줄이는 게 된다니까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할 거냐의 문제는 본인도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 이게 국민적 비판을 받거나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고차원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아마 이제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나와서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걸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아하.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떠 넘긴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과연 이걸 받을 거냐 하는 문제는 좀 깊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21개월 만의 만남, 대선 뒤에 엿새 만의 만남, 단독 회동에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내일 이 시간에 뉴스파이터 시간에는 그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도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